아, 어, 적분해서 어떻게 이제 예제 몇 개 풀어보고 좀 정리 좀 하고 해서 몇 개 해놨잖아요. 이런 거나 아니면 치환 적분해서 예제 푼 거, 부분 적분 안 했고, 삼각함수에서 차수 줄임, 코사인에서 연습 문제. 조금 조금씩 했잖아. 근데 이거 말고도 더 해놓은 게 있어요. 여기 있는 거 이외에도 그냥 가서 종이로만 써놓은 게 꽤 많아. 근데 종이로 써놓은 건 어차피 그 종이로 쓰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,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정리하려고 쓰는 거긴 한데, 뭐야, 저 999가 뜨는 건 뭘까?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, 999는 왜 뜨는 거지? 공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건가, 지금? 그건 잘 모르겠고, 회전체의 부피, 넓이, 넓이 함수 구해서 하는 거. 원통 껍질 방법, 호의 길이, 회전면의 넓이도 만들어 놓자. 일단 할 거긴 하니까. 회전면. 한번 볼게요. 이게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다시 해야겠다 싶어서, 왜냐면 이게 6단원부터 8단원까지를 끝을 내면은 6, 7, 8에서 끝나면 이 쭉 이어지는 흐름이 한 개의 흐름이 끝난다. 그렇게 보면 돼요. 9단원이랑 10단원은 좀 동떨어진 얘기라서, 그리고 이제 11단원, 12단원을 또 쭉 이어서 이제 한 개의 흐름으로 쭉 가면은 적분이 끝이 나요. 그래서 일단 큰 하나의 흐름을 끝내놓자, 그런 마인드라서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. 오늘 이제 뭘 적었냐. 원래 그냥 이렇게 목차 적고 쭉쭉쭉 갈라 했는데, 그냥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쓰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이 페이지가 2024년 7월 26일에 써졌음을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. 아마 기억하기로는 6월 마지막 주가 시작할 때 제가 본가로 내려와서 바로 적분을 공부하려고 했던 걸로 기억하니까 아마 이 PPT가 만들어진 지는 한 달 조금 넘게 된 것 같은데, 그래서 이거를 처음 만들었을 때가 이제 한 달 정도 됐죠. 처음 부제목에도 써져 있듯이 학점을 위한 정리, 대학 수학 2. 그러니까 왜 이런 부제목을 달았냐면, 일단 1학기가 끝나고 수학 1 학점이 나왔는데 C0가 떴단 말이죠. 이건 실제로 C0죠.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어. 이게 저는 미적분을 제대로 공부하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수원 수투 개념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수준이었어가지고, 자세하게 말하면 수능 수학 5등급, 미적분은 2점짜리만 풀었던 수준, 그냥 공통 과목 1번부터 8번까지만 풀 줄 아는 그냥 그런 수준이었는데, 이게 전북대 공대 석거리로 들어와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미적분 열심히 했던 애들이랑 비벼보려니까 당연히 학점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. 그리고 그것도 그런데 일단 우리 분반이 기말 평균 점수가 막 32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다른 분반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28, 27, 29 막 이래.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 좋다, 안 좋게 걸렸죠.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에 들어왔어.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짝 운이 없었다. 아무튼 그냥 아예 생 노베라고 봐도 무방한데, 여기서 3단원 수열, 4단원, 5단원 미분, 여기에서 그냥 아예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.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용 중 대부분이 고등학교 미적분에서 배운 것들이라 이미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다. 그쵸. 이제 처음에 행렬과 벡터 1, 2단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이제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미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고, 그래서 기말고사 때 살짝 벽을 느꼈다. 그리고 하면서도 느낀 건데, 물리, 수학 얘네 두 개는 그냥 다른 과목에 비해서
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.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과목들의 2배 정도이지 않나. 양도 애초에 더 많고.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면 끝도 없고, 아무튼 한 달 조금 넘게 적분을 하고 있는데, 물론 이제 계속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. 그냥 하루에 한 3시간 정도?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 이제 카페에 가서, 집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카페로 가서 공부를 조금씩 이제 하는 거죠. 친구 만나는 겸 해서.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, 일단 6단원에서 근데 이게 한 달 동안 이걸 쭉 이어서 해온 것도 아니고, 중간에 막 며칠 동안 쉬어. 그리고 이제 롤 하다가 또 해. 근데 롤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올린 영상이 포기예요, 포기. 그러니까 다이아를 한번 가보겠다고, 이제 막 정글로 분석을 해보고, 리플레이도 한번 돌려보고, 와, 그렇게 했는데,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한 판 딱 심신미약으로 져버렸어. 롤이나 한 판 할까? 적분을 굳이 해야 할까? 근데 롤을 하는 것보단 적분을 하는 게 더 이득이잖아, 그쵸? 생각해보면 그래. 근데 롤을 하고 싶어. 그때를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? 이게 물론 마무리를 다 지어 놓으면은 이것도 쾌감이 있지만, 이 쾌감은 롤 쾌감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아. 롤 쾌감이 더 크지. 살짝 그런 거죠. 이제 롤 쾌감보다 더 큰 거는 이제 막 사람 만나는 거. 사람 만나서 진짜 이제 재밌다라고 느끼는 사람. 근데 그렇지도 않아. 좀 이상해요.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, 이거는.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많이 만나는 그런 시기에는 롤을 안 하게 돼요. 근데 이제 사람 많이 만나지도 않고 할 때는 그냥 롤을 하게 되더라고.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, 나도. 아무튼 그래.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에 가면은 롤을 진짜 안 해요. 왜냐면 계속 이제 사람들이랑 마주치는데 롤이 재미가 없어. 그렇게 되면 롤에 더 이상 흥미가 안 생겨버린다.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개념으로 이런 공부도 롤이 있으면 또 안 됩니다. 서로 그 상극인 게 있어. 아무튼 이제 좀 더 읽어보면은 한 달 조금 넘게 적분을 하고 있는데, 일단 6단원에서,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들어가는 내용이죠. 근데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서 내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, 일단 내가 이해한 만큼만 이야기하자면, 6단원에서 배우는 이제 FX인데 이제 대문자 F를 쓰는 미분 전 함수, X에 대한 미분 전 함수와 미분 후 함수 사이의 관계가 8단원 후의 길이 함수에서 연결이 돼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후의 길이 함수랑 그러니까 호의 길이 함수랑 호의 길이랑은 또 달라. 이게 또 이상해. 뭐 어떻게, 그러니까 나도 이걸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. 그래서 모르겠다고 하는 거야. 분명히 호의 길이를 먼저 안 다음에,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내요. 그리고 이 호의 길이에 대한 함수가 나와.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, 여기서부터.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가 s로 바뀌면서 dx, ds dx가 이제 되는데, 이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, 여기서부터.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호에 대한 뭐 함수가 있으면 그걸 회전시켜서 얻은 면의 넓이가 이제 8.4의 회전면의 넓이가 되는데, 아무튼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. 6단원과 8단원이 연결되는. 그리고 두 번째는 호의 길이를 구할 때, 이제 여태까지 계속 말했지만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제 f 프라임 x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fx가 이제 2차식이다. 그러면 이제 2차식을 미분한 거를 제곱해줘. 그럼 다시 2차식이 나오잖아요. 그럼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거나 y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1 플러스 어떤 2차식 형태가 자주 나와요. 그러니까 1 플러스 어떤 형태는 탄젠트로 치환하죠. 탄젠트 세타로 x 이퀄 탄젠트 세타 뭐 이렇게 치환하잖아. 몇 탄젠트 세타. 그래서 이제 삼각 치환이
호의 길이를 구할 때 사용이 되는데, 근데 삼각 치환을 해서 구하다 보면은 그 치환을 해서 이제 세타에 대해 정리를 쭉 해 놓으면 막 이제 정리된 식이 시컨트 세제곱이거나 막 탄젠트 제곱이거나 코탄젠트 제곱이거나 막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인테그랄 안에 들어있는 이 fx가 세타에 대해서, 아니, f 세타가 이런 삼각함수의 거듭 제곱꼴이 나와 있다면은, 그리고 혹은 그거의 덧셈꼴로 나와 있다면은, 그러면 이제 부정적분을 구해 줘야 하잖아요, 그 거듭 제곱에. 그 방법이 삼각함수의 적분법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7.4, 여기 호의 길이 8.3, 7.4, 7.3 이렇게 넘어가는데, 그런데 삼각함수의 적분법은 그 이제 사인 코사인까지는 그냥 이제 짝수, n이 만약에 짝수다 그러면 이제 각도를 취하해서 풀고, n이 홀수다 그러면 이제 코사인 제곱이나 사인 제곱을 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,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뭐 이렇게 해가지고, 그러니까 각도를 취한해서 풀거나 이제 그 항등식을 사용해서 풀거나 그렇게 이제 쪼개줄 수 있어요, 사인이나 코사인은. 근데 탄젠트, 코탄젠트, 시컨트, 코시컨트 얘네는 n이 3 이상이 되면은, 시컨트는 이면은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x dx면은 탄젠트 미분하면 이거 나오니까 그 바로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죠, 탄젠트로. 근데 이제 탄젠트 제곱을 생각해 보면은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냐? 탄젠트 제곱이? 이게 탄젠트를 생각을 해 보면, 이거를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냐 그러면? 음. 이게 나중에 설명을 하는 것보단 그냥 지금 설명하는 게 낫겠죠. 이 탄젠트랑 시컨트 사이랑 코탄젠트랑 코시컨트 사이의 이 관계식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, 항등식은 자주 나와요. 매우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럼 이걸 먼저 하고 갈까? 그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. 어차피 여기서 안 다룬 이거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고 갈까? 3페이지 전에. 아무튼 그냥 좀 자세한 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,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의 거듭 제곱꼴을 제외하면은 얘네들의 이제 근데 n이 2일 때는 이게 안 써지잖아. 왜냐면 0승이 되는데, 0승이 되면 1이 돼야 되잖아. 1이 되는 게 그게 가능한 건가? 만약에 탄젠트 제곱꼴로 나오면 시컨트 뭐식이, 탄젠트가 뭐야?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죠.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, 코사인 사인이었으니까 코사인 분의 1인 시컨트네요. 시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이었나 아까? 1 마이너스 코사인이 있으니까 1 마이너스 1. 그러니까 탄젠트는 시컨트 마이너스 1이네. 그치? 탄젠트 이꼴 시컨트 마이너스 1. 그럼 시컨트는 탄젠트 플러스 1이겠죠? 뭐 이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엔 시컨트로 바꿔주지. 그쵸? 그러면 n이 2일 때의 시컨트는 구할 수 있네. 탄젠트나 시컨트는. 그러면 n이 이제 3이 넘어가는 경우에서는 이게 안 돼요. 안 통해. 이게 안 통한단 말이야. 그래서 차수를 줄여주는 부분적분을 활용한 그런 차수 줄임 공식에 넣어서 쓰게 되는데, 근데 이 부분적분이라는 거는 애초에 고배 미분법에서부터 왔어. 그러니까 그 앞에 맨 앞에 내용에서부터 온 거죠, 어떻게 보면. 5단원의 내용, 아니 4단원의 내용에서부터. 그런데 거기까지는 굳이 갈 필요 없잖아. 거기는 이제 고등학교 범위니까 굳이 이제
그쪽은 다룰 필요가 없고 그냥 뭐 고배 미분법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내려오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튼 네 아무튼 차수 줄임 공식이 이용된다는 건 부분 적분이 쓰인다는 거고 그러면 7.2단원에 부분 적분이 쓰이고 그리고 애초에 이 과정 자체에서도 치환을 계속 써요. 근데 치환이 7.1단원에서 치환 적분으로 처음에 등장한다는 걸 통해서 7.1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두 번째 호의 길이부터 7.1단원부터 7.3단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거. 그리고 7.3단원 6단원에서 7.3단원 8단원 아니 8.3단원 8.4단원까지 이어지는 이런 두 개의 줄기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. 그리고 이제 평균값 정리나 앞에 다루지 않았던 7.5 부분 적분 아니 부분 분수 적분법 그리고 7.6 이상 적분 그리고 또 안 했던 게 뭐가 있죠? 8.1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의 넓이 그런 거. 네. 안 한 거는 나중에 몰아서 이제 나머지 해서 하면 될 것 같아. 왜냐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거든요. 아무튼 결국 하고 싶은 말은 6단원에서 8단원까지의 매우까지는 매우 각각의 단원들이 그냥 각각의 단원들이 매우라고 하는 게 낫겠죠. 단원들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다. 그렇게 중간에 하나라도 모르면 과정 중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8.4단원 회전면의 넓이를 건드려 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의 시점이 이렇게 건드려 보고 있어요. 8.4단원의 회전면의 넓이를. 물론 이것도 그 전에 그거랑 비슷해. 그 뭐냐 원 원통 껍질 방법 이거 있죠. 원통 껍질 방법 여기에 회전체의 부피에 원통 껍질 방법 예제는 두 개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아서 원통 껍질 하나하나씩 모은다는 그런 얘기잖아. 그러니까 적분 구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함수가 퍼져 있는 구간. 이렇게 된다. 여기부터 여기까지. 그러니까 이 함수를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린 거잖아. 그쵸? 이렇게 돌렸으면 dy로 자르겠지. 아니네. dx로 잘랐네. 이렇게. 거기에 어떤 값을 곱해줘서 이런 전체 부피를 구하는 그런 건데 회전면 넓이도 비슷해요. 쭉 돌려서 곡선을 쭉 돌려가지고 아마 하나씩 이어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처음에 뭘로 시작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데 일단 하면서 수정해 보기로 하고 앞에서 뒤로 가는 게 맞을까? 아니면 내가 처음에 했던 방식대로 부피부터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까? 했는데 아무튼 아까 얘기한 이것도 그렇고 일단 내가 아는 것만 하고 시간이 남으면 루즈해지는 파트도 풀어보자. 그래서 6단원으로 갑니다. 근데 6단원으로 가기 전에 목차를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쭉 보면 그냥 뭐 이렇다는 거고 이렇게 있고 일단은 7월 26일자 기준으로는 그냥 7월 26일이라고 하죠. 기준으로는 최대 8단원 끝인 이제 8.5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. 함수의 평균값까지만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 알아두시고 근데 왜 8단원까지만 다루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9단원은 3단원 그 수랑 연결되어 있고 근데 애초에 내가 3단원을 몰라. 그리고 좀 달라. 그리고 10단원도 마찬가지로 매개변수 어쩌고 하는 건데 이것도 느낌이 좀 다르고 11, 12단원은 6, 7, 8단원이랑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이제 좌표나 함수 이런 것들의 종류가 달라져요. 극좌표라는 게 들어오고 함수도 이변수 함수라고 변수가 두 개인 함수가 들어와. 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넓이를 구하는 게 아마 최종이 되겠죠. 일단은 6단원에서 8단원에 집중을 해보자. 왜냐면 중간고사 범위가 많아봐야 9단원까지야.
그래서 뭐 이렇다는 거고. 이게 예제만 다루려고 합니다. 일단은 예제에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자는 게 내 취지야. 그래서 예제 1번을 이렇게 쭉 풀어봤지.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포물선 y는 x제곱의 아래에 있는 x제곱 x 이퀄 0부터 x 이퀄 1까지의 영역의 넓이를 추정하라. 근데 이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인테그랄 fx dx니까 그냥 부정적분 구해가지고 1 넣었어. 그럼 됐죠. 그냥 넘어가 일단. 뭐 이제 어렵지 않은 건 그냥 넘어가. 그리고 이것도 이제 증명을 하라는 건데, 근데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런 식의 증명도 맞긴 하지. 맞긴 한데 이것도 그냥 이제 주석으로 이렇게 뭐 달아놓자. 이런 식으로 어, 이걸 뭐라 설명해야 될까요? 이걸 뭐라 하냐? 이걸 뭐라 하노? 이거를 뭐라 하지? 뭐라 표현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게? 이런 식으로 양의 정수 거듭 제곱의 합에 대한 공식을 통해서 델타 x가 직사각형 밑변이 되고 높이가 오른쪽 끝점이니까 점을 통해 구하니까 델타 f 델타 x 1 높이인 첫번 직사각형 해서 f 델타 x2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더하는 거예요. 직사각형은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? 가독성을 좋게 할 수가 있나? 그러려면 이걸 하나씩 잘라야 되는데 귀찮잖아. 그쵸?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가 되면은 그냥 넘어가자. 어차피 내 학점 잘 받으려고 하는 거지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좀 작게 쓰자. 그쵸? 양의 정수의 거듭제곱의 합에 대한 공식을 통해서 델타 x가 직사각형의 밑변이 되고 높이가 오른쪽 끝점을 통해 구하니까 f 델타 x1이 높이인 첫 번째 직사각형부터 해서 f 델타 x2, 델타 x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더한다. 이때 f 델타 x 1, 2, 3, 4 점점점 n 이런 식이니까 i 이꼴 1
2, 3, 4. 아니, 잠깐만. 이걸 뭐라 설명해야 되죠? 근데 이걸?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뭔가 좀 헷갈릴 것 같은데. 근데 일단은 해보고, 나중에 좀 더 쉬운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싶으면 볼게요. i를 1, 2, 3, 4, 점점점, n 이 되는 변수로 설정하면 높이를 f 델타 x i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. 이때 델타 x 모든 n개의 직사각형의 다 모은 것이 전체 넓이가 됨을 고 n이 커질수록 정확하게 넓이는 가까워지므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값은 넓임을 알 수 있다. 그러니까 식은 델타 x 이 f 델타 i 를 n개 모은 식. 이거 씨발 뭐라 써야 돼? n개 모은 합이라고 쓸 수 있고, 여기서 델타 x는 모든 항에 곱해져 있고 f 델타 i는
델타 x는 0부터 1까지를 n개로 쪼갠 값이므로 1분의 n이 알 수 있고, 따라서 델타 x는 i분의 n을 알 수 있다. 그런데 여기서 모든 항에 여기서 fx는 x제곱이므로 1이 아니라 n분의 i의 제곱인 꼴 i제곱 n제곱임을 알 수 있는데, 여기에서 i는 변수이고 n은 반대로 향하는 상수이다. 그러므로 곱해져 있는 상수를 상수인 인수인 모두 꺼내면 n의 세제곱 1분의 n의 제곱이 나옴을 알 수 있고, i는 변수인데 양의 정수, 정수이므로 모두 합해준 형태이기 n개의 양의 정수를 1, 2, 3, 4, n로 는 n개의 양의 정수 모두 형태이므로 시그마 n 시그마 i 1 i 제곱이 제곱 임을 알 수 있다. 그런데 여기서 양의 정수 제곱 그 합에 대한 공식을 쓰면 시그마 꼴 n 플러스 1 2n 플러스 1
분의 6을 통해 식을 정리하며 1분의 3이 고 n을 무한대로 보내 식을 한 번 더 정리하면 1분의 3, 3분의 1이 얻어짐을 알 수 있다.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. 물론 n을 이 문제에서 이 예제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n을 3, 5, 6, 10, 20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 가까워짐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만 결국에 알려주고자 하는 최종은 n이 무한대이면 극한값은 넓이와 같다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제를 하나씩 가보는 거예요.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죠. 6.1점. 이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상합과 하합에 대한 건데 일단 합시다. 점 1.3. 이분의
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?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. 아닌가? 해볼까? 아, 나중에 필요하면 해볼게요. 이거는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그냥 코사인 X잖아. 일단 넘어가고, 이제 6.2. 예제는 끝입니다. 6.1의 예제는. 6.2. 그냥 계산만 할까? 근데 호의 길이 거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던데?
음.